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는 손여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보여주시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반도체 3사를 일제히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조선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조선가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HD현대마린솔루션도 매수하고 있네요.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HD한국조선해양, 조선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안에서도 조선주의 흐름이 강하거든요. 전고점 돌파한다면, 만약에 전고점 돌파한다면 HD한국조선해양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매수 가능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렵고 좀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실적이 나오는 종목 5개 안에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 H현대 그룹주들, 조선사들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 H현대중공업이나 HD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의 픽을 받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 중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을 어떤 안정성에서는 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계기별적 색깔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주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주성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3분기 안정적 우상세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단기점을 돌파하면서 조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관련 종목들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단기적인 조정을 이겨내고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은 아무래도 중국 조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지출한 자금만큼 경기 부양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조선 관련 종목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정된 도크로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친환경 에너지선 이런 것들 위주로 수주를 받고 있는데 엔진 관련 종목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얻는다는 이슈에 STX 엔진이나 한화엔진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조선업 중에서도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고 기술적 위치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일간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께서 첫 번째 종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을 말씀을 주셨지만 네. 조선계통에서 탑픽은 따로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있다. 잠시 후에 탑픽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조선보다는 만드는 쪽보다는 기자재 쪽을 혹시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기대 수익률, 저는요 손절을 정말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 조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 실적 퍼포먼스가 더 근소하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왕고래 퍼포먼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태광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태광이라든가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긍정적으로 보십니다만 기자재 쪽을 좀 더 수익성 면에서 더 좋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저희가 다뤄보는 기업인 것 같은데 자,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까요?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네. 내가 얼마나 보유할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매매에 대해 실견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늘 붙어있고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 추이나 수급 동향이랑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분야한다면 기아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가 최적의 매수 타점을 못 잡는 분야한다면 현대차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 발표할 건데 실적의 추이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근소하게 실적 변동성은 기아가 커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못했을 때는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마음고생이 크겠지만 내가 정말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기아가 현대차보다 주가 탄력이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초점은 현대차로 관심이 모여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실적에 대한 가정체 전망이 있고 저평가 매도가 더 있고 주저하는 정책을 내놓을 거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기아에 대한 매수세를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점과 고점 일봉 차트를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좀 기아가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아를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인도 상장도 있고 가장 이제 범용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현대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분할 매수 잘해. 그다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모멘텀 터지면서 일간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쾌감을 느끼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 기아 유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가 변동성이 현대차보다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기아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기아도 역시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적을. 기아 같은 경우도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실적을 딱 열어보면은 사실 뭐 1%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실적을 뭐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기아 같은 경우는 3.5부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아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차종이 잘 팔렸는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해당 대륙에 대해서 어떤 판매 전략을 취하는지 이런 가이던스가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기업 중에서 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조선기업이죠? 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HD한국조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 탑픽은 HD한국중공업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 어떤 면에서 좀 다르죠? 네, 제가 이제 대본을 쓰다가 얼떨결에 네. 말해버렸는데 엔진 관련 수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HD한국조선은 천천히 무럭무럭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중국 조선 기업들이 자꾸 엎치락뒤치락 쫓아옵니다. 근데 이 조선 기업들이 엎치락뒤치락 뛰쳐오더라도 결코 앞지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 기술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L인전 위주로 하고 있고 중저가 선박 같은 경우 중국에서 치고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국 선박에 들어간 엔진은 우리나라가 만듭니다. 그래서 HD한데 중국 같은 경우 물론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암모니아 선박에 필요한 엔진을 만든다고 하면서 엔진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됐을 때는 강한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위 10개 중에서는 HD한데 중공업을 제가 탑픽으로 꼽겠지만 한화 엔진이랑 STX 엔진의 변동성도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진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을 이 와중에 탑픽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탑10 보여주시죠. 기관은 반도체 기업 안에서는 SK하이닉스 사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 안에서는 알테오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담아가고요. KTNG랑 SK텔레콤 방어주 성격의 기업도 매수하고 있는 모습. HD그룹주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대거 담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HD현대일렉트릭,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솔루션 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순매수 기업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방산주,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기관이 5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에 근접했는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확실하게 움직임이 좀 안정적인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약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겹칠 수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과 몇 년까지는 이 방위산업 중에서 항공 관련했을 때 대장주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소 좀 소외받았던 한국항공우주가 LIG 넥슨을 필두로 조금 다시 좀 햇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총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주목이 되어 있었던 수급들이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로 좀 퍼져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지상 육탄전보다는 공중, 드론이나 이런 공중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LIG 넥슨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좀 UAM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도심항공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IPO 뉴스가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인도에 방문을 해가지고 총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 사업이라든가
도심항공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현대 계열사에서 이제 UAM 사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어떤 대기업 간 협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UAM 같은 경우에서 뭐 중소형 기업들 많이 뭐 코콤이라든가 뭐 네온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대형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과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진 않았지만 과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항공 관련으로 한국항공우주가 만든 이제 항공기를 수출을 이제 유럽에다 했죠. 근데 이 유럽의 교육이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요청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이미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부담이 된다. 이런 투자 인센티브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대형주 놓치셨다면 방산주의 신고가 랠리에 좀 소외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UAM 사업도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돌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경기방어주입니다. KTNG. 기관이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좀 경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KTNG 개인적으로 이제 롯데칠성과 더불어서 저랑 안 친한 종목입니다. 담배를 안 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에서 이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한 것과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KTNG 자체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더라고요. 이제 연초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등 이런 핵심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경영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뭐 SK텔레콤이나 KTNG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발 훈풍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뭐 트럼프 대선 후보나 뭐 강달러, 그다음에 어떤 뭐 국채 그림 상승 이런 좀 지정학적인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좀 경기 방어주적인 좀 반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기대 수익 좀 높게 잡고 싶은데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대 수익 좀 안전하게 이제 좀 반사익을 거두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KTNG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KTNG랑 SK텔레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두 기업 중에 팀장님은 어떤 기업 사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SK텔레콤 통신사를 쓰고 있지만 5G 통신 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이번에 실적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와 더불어서 글로벌 전방 기업과 AI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최근에 양자모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제품을 이제 출시했다 이런 뉴스 있죠. 그다음에 통신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KTNG와 SK텔레콤을 보였을 때 어떤 종목이 더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 확정할 수 없겠지만 전 SK텔레콤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방어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 중에서 팀장님의 탑픽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전 기관에서는 HD현대엘렉트릭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현대엘렉트릭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 거렸어요. 그래서 이 전력 설비에 대해서 상반기에 너무 실적 퍼포먼스가 나왔죠. 근데 글로벌 전방 빅테크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이 전력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자신의 고가를 드러내서 뭐 SMR이든가 전력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고 사실은 펀드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력 설비 투자에 대한 브러시성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잘 나왔고 6일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하지만 이 SMR이 끌어주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최근 3개월 정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업이 가장 강세 보이다가 HD현대엘렉트릭으로 약간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HD현대엘렉트릭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리콘투랑 HD현대엘렉트릭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주가 지속이 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HD현대엘렉트릭이 정말 바닥 대비 많이 올랐는데 10의 선행포가 15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정 마치고 눌림목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HD현대 일렉트릭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외국인대 기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 자회사들 간의 대결입니다. 조선이냐, 변압기 전력이냐, 선택은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전 HD현대 중공업보다 HD현대 일렉트릭 보고 있고요. 둘 다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내가 네. 매매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두 종목을 다 사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내가 경제방송을 보는 이유는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 있고 수주 이슈 있으면서 거래대금이나 일간 빈도수의 큰 HD현대 일렉트릭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짧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손절가는 31만 3천 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6만 5천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손여루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